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서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공학과 박세은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개인용 의사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공학과 김민규입니다.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운동인 중 한 명인데요. 저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운동을 따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공학과 정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인공지능공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정도영입니다. 21학번 박세은입니다. 21학번 김민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대학교에서 IT융합대학교에 신설한 학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제 생각에는 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하니까는 이제 주변에서 AI라는 말도 많이 듣고 뭔가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배우고 하게 된다면은 뭔가 특별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 그런 것 때문에 지원했어요. 원래 컴퓨터 공학과를 생각했었는데 뭔가 인공지능이 더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망하다고 막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을 한번 파서 나라에 힘을 써보자. 이게 인력도 없다고 들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광주에 AI 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취업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생각하여 이과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듣면 무슨 학과냐고 일단 물어보시고 컴퓨터공학과 차이점을 물어보시고 입시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도 이제 모르셨어요. 이 학과가 있는지도 몰랐다. 제가 찾아오니까 이제 그제서 아시고 주변인들의 반응은 신기하다는 듯이 미래가 유망해서 직업 문제 걱정 없겠다. 되게 어렵겠다라는 반응. 되게 전망 좋은 과라고 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21학번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다들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입학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없으니까 취업 설레가 없잖아요. 일단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좀 있고 선배들이 뭔가 앞장서서 해주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 저희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남자들은 2학년 때 거의 군대 가잖아요. 내년은 이제 정원이 많이 줄지 않을까. 50명인데 저희가 단톡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녀 비율 봐보려고 남자보다 여자 세는 게 빠르니까 여자 세봤거든요. 한 13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7대 3 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모르니 슬픈 현실이. 이 학과가 신설학과다 보니 입시 결과 같은 게 안 나와 있잖아요. 대비하기 힘들어서 이제 관련된 컴퓨터공학과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학생부 관리를 좀 했습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선형대 수학이나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이과 수학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수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미적분이랑 함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잘 공부해서 오면은 1학년 때부터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영어가 좀 약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다 보면 거의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에 영어에 조금이라도 익숙하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과였다 보니까 이과 수학이 엄청 약했어요. 아예 모르고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듣는 지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따라가기 괜찮았어요.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데 제가 만약에 수포자였으면은 저는 이과 안 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긴 해요. 수학을 네. 너무 많이 배워요. 한 학기에 한 3과목? 교양을 주로 좀 많이 있죠. 이제 전공보다는 이제 신입생 세미나라든지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전공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양 수학 같은 거라든지 서영대 수학 같이
그런 게 네, 주로 있어요. 파이썬 기초 수업이랑 소프트웨어 수업. 그나마 인공지능 개론 그건 좀 재밌었어요. 그냥 코딩은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을 배우면은 머리도 어지럽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개념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한 실습 같은 것도 주마다 한 번씩 해보니까 그게 제일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양 수업이었는데 프로그래밍 수업이 어려웠는데 흥미가 있었어요. 모르는 걸 알아가다 보니까 우와 이런 결과도 나오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우와 이런. 교양 중에서 이제 EGC라고 원어민 교수님과 이제 회화하는 그런 과목인데, 주로 회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1대1로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좀 더 재미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마다 2개씩 있나? 너무 자주 내줘가지고 비대면인 교수님도 이제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 너무 과제가 많다, 좀만 이렇게 내주라. 원래 주마다 막 2개씩 있던 거 하나로 내주기도 하고, 거의 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있어요, 팀 프로젝트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응용해보고 막 활용해보는 좀 그런 것들 위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인 것 같아요. 문법이 조금 더 쉽고 초보자가 접하기에는 난이도가 적은, 코딩을 입문하기엔 적절한 난이도. 자바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대학교로 오기 전부터 어플을 만들고 온 애도 있더라고요. 매년 11월에 IT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이게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업이랑 같이 면접을 해서 모의 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캡스톤 경진 대회도 있고,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있고, 교수님 연구실 홍보 영상 공모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과가 SW 중심대학 사업이라 해서 저희 학과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SW 전공 학생 장학금이라고. 그거는 이제 성적만 된다면은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SW 중심대학 사업이 이제 IT융합대학교에서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 AR, VR 체험실, 3D 프린터 교육, 체험교육실 여러 가지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 코딩 프로그램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학년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양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비싼 노트북이 꼭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한 4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인턴십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단기랑 장기 2개로 있다고. 열 체온계가 AI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신호 대기가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이제 분석을 하여서 소방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신호를 미리 바꿔놓는다든지, 그런 것 또한 AI가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거 과 들어와서 아는 게 유튜브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이제 가끔 제가 네이버나 그런데 뭐 옷이나 그런 걸 검색했을 때 가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SNS에 뜨잖아요. 제가 검색했던 게 그런 것들이 다 AI 광고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 사람 AI로 만든 그거야? 라고 해가지고 놀랐었는데, 근데 되게 홍보 같은 걸 잘한 것 같아요. 인스타 계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박하게 잘 활용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화성 갈 거니까. 근데 딥페이크는 뭐 기사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딥페이크가 이제 위험한 게 보이스피싱을 이제 그걸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지인의 얼굴을 도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목소리만을 통해서 이제 피싱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얼굴까지 해서 더욱더 범죄 이제 위험률이 높아졌기에 그런 규제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연구할 부분도 많기에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 입사까지도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되게 복잡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이 석사까지. 아직은 교직 인수는 가능하지 않지만 AI라는 학과가 앞으로 창창하고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에 교직 인수가 꼭 필요한 학과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는 인공지능 융복합 사업 단지라고 해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장님이 선포하시기를 100개 업체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이 광주에 내려올 의사를 표명을 하였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내려와서 여러 업체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공지능 관련한 인력을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 좀 양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특이점이란 게 넘어가면 사람을 넘어선다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함과 동시에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제 기술을 규제를 하든지 발전을 이뤄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날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점차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은 발달해 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술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고 있잖아요. 기술이 더 발달한다고 해도 저희가 알맞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2의 헬스케어를 위한 알파고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이제 사람과 접촉이 좀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운동 기구 머신들이 운동을 할 때 이제 중량 옆에나 시스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용자 이름이나 사용자 이제 신체나 그런 것 같이 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오늘은 어디를 막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 저는 범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길 걸어 다닐 때 무섭잖아요. 뉴스 틀면 묻지마 살인이나 납치 이런 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두려움 없이 삶을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암과 같은 병원들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아팠고 주변 분들도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못했기에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지 몰랐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좀 더 미리 알았고 미리 치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노력을 해야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알고만 싶으시다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본인의 자질이 새로운 걸 좀 탐닉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떤 류의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학과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 이게 된다고? 이게 되구나. 이게 될까? 진짜 AI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